예, 다음 교재 21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체의 길이를 n배로 하고 단면적을 n분의 1로 했을 때 저항은 원래 저항보다 어떻게 되느냐. 예, 저항에 대한 문제네요. 저항은 로 A분의 L로 나타낼 수 있겠죠. ohm이 되겠습니다. 로는 고유 저항입니다. 자, 저항을 어떤 매체로 만드느냐, 구리냐, 철이냐, 그리고 알루미늄이냐, 뭐 이에 따라서 고유 저항, 즉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달라지겠죠. 전선의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선의 길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길이를 n배로 했습니다. L을 n 곱하기 L로 바꿨다. 그리고 단면적 A를 어떻게 해요? n분의 1로 했다. n분의 1 곱하기 A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바뀐 수들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에서 L은 nL이 되겠고 A는 n분의 A가 되겠죠. 자, 번분수 형태로 됐는데 번분수도 뭐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n을 n분의 밑에 있는 n이 위로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왜? 1분의 n이 l이니까. 그래서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쪽의 곱이 뭐가 되나요? 분모가 되고 먼 쪽의 곱이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로 A분의 N제곱 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인 N제곱을 빼니까 로 A분의 L이 돼서 로 A분의 L이 R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길이가 N배 길고 단면적을 줄이게 되니까 그래서 저항은 N제곱배로 늘어난다. 그래서 N제곱배로 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응용 형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잘 봐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2번 회로에서 금육의 갈바노메타가 되겠습니다. 지지치가 0이란다면은 양쪽 회로가 평형이 됐다. 다시 말해서 대각선의 곱이 같아진다라는 거 앞에서도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마지막 가장 기본적인 이 패턴이 나중에 나오네요. 그래서 대각선의 100옴과 45옴의 곱은 10옴과 X의 곱과 같다. 여기서 저항 저항 X 혹은 RX 이렇게 되는데 X 원래대로 합시다. X는 10분의 100 곱하기 40옴이 된다. 10분의 100이니까 10 곱하기 40이니까 400옴이네요. 그래서 X, 저항 X는 400옴.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니까 아주 적용하기가 쉽죠. 다음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3번 여러 전달 방법이 아닌 것은 상식적으로도 다 설명을 못해도 다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복사다라는 얘기는 어때요? 반사시키면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것은 물체에 의하지 않고 직접 열이 전달이 되는 것을 말해요. 자, 대류라고 하는 것은 기체나 액체가 이동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를 대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도는 접촉에 의해서 열을 전달 혹은 열의 이동, 여기도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복사라든가 대류나 전도는 다 어떤 형태로든지 열이 전달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열의 전달 방법 1번, 2번, 4번이 열의 전달. 그럼 답은 3번이겠죠. 확산. 확산은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묽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확산이다. 쉽게 말해서 물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잉크가 어때요? 전체 물에 확 퍼져나가죠. 그래서 열의 전달하고는 이거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23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다. 다음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는 문제를 잘 해석을 해야 되고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 AB 간에 2V 전압을 가해서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스위치를 닫거나 열거나 전압은 2V다 해서 양 단자 간의 전압은 AB 간 단자의 AB 간 단자 전압을 VAB라고 했을 때 2V로 고정을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두 번째 조건은 스위치를 닫았을 때의 전 전류를 IA.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반드시 쓰시고 다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쓰시지 않고 읽으면은 이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ON 했을 때, 이렇게 할까요? 스위치를 ON 했을 때의 전류가 IA다. 닫기 전 전류의 3배가 되었다면은, 닫기 전이니까 스위치가 오프 됐을 때 전류의 3배가 IA다. 그럼 이 닫기 전 전류는 IA보다 3배 작은 거, 그럼 3분의 I죠. 3분의 I 암페어. 자, 여기까지 알면은 문제는 거의 90%가 해결이 됐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스위치를 닫았을 때의 전압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았을 때 전압은 V는 I 곱하기 R이죠. 그러면 합성 저항을 알아야 되겠네요. 닫았습니다. 이렇게 닫았을 경우에 RX와 8옴이 병렬이 걸린 데 대한, 또 3옴은 직렬로 걸렸네요. 직병렬 연결이네요. 그래서 병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RX와 8옴의 병렬 저항은 합분의 곱이죠. 자, RX8 플러스 RX분의 8RX가 이제 3옴과 직렬이 연결이 됐으니까 플러스 3. 자, 이게 I죠. R이죠. R0 합성 저항에다가 곱하기 I는 I암페어. I가 2V다. 이렇게. 닫았을 때도 V 2V, 열었을 때도 2V. 열어봅니다. 이제 열어보니까 스위치를 열게 되면은 저항은 8옴밖에 없네요. 그래서 8 플러스 3, 이 11이라고 바로 쓸게요. 11 곱하기 전류는 3분의 I네요. 3분의 I 곱하기 I가 2V다. 자, 1번식과 2번식이 2V로 같으니까 1번식 꼴 2번식 이렇게 적을 수 있네요.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분의 11 I가 되겠습니다.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양변에 같은 숫자나 문자가 있으면 약분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8 플러스 RX에 8RX. 제가 더하기 3을, 그럼 이항을 하면 숫자니까 이항을 해도 되겠네요. 3분의 11 마이너스 3. 자, 3분의 11 마이너스 3 빼려면은 어때요? 같은 분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3을 어때요? 분모로 하는 분수 3분의 3, 3분의 9죠? 3분의 9. 자,
이렇게 계산하면 3분의 11 마이너스 3분의 9는 3분의 2죠. 얘가 3분의 2가 되겠다. 자, 3분의 2가 돼서 이제 단독항이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단독항을 만들었으니까 양항이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분수니까 어때요? 이렇게 대각선의 곱이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8이니까 24rx는 2 곱하기 8 플러스 r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배분 법칙에 의해서 이제 갈로를 풀어야 되니까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16 플러스 2rx가 24rx입니다. 자, 그럼 같은 변수로 모아야 되죠. 그래서 rx는 rx끼리 모으니까 24rx 더하기 2rx가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rx, 24rx 마이너스 2rx는 22rx가 되겠죠. 22rx는 16, 자, 고로 rx는 22분의 16 하니까 0.735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0.731번이 답이 되겠죠. 조금 과정은 복잡한데 이 키만 안다면은 빨리 또 해결할 방법이 있으시겠죠. 자,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그림과 답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다음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저항이 0.15민 전지 10개가 병렬 연결되었다면 전체의 내부저항은 합성 내부저항은 이런 얘기가 되네요. 단락시켰다. 자, 10개. 자, 여기선 n이 10이다. 같은 전지, 내부 저항만 물었습니다. 병렬 연결할 경우에 전지의 병렬 연결 시 R은 N분의 R0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R은 0.1이니까 0.015옴이 되겠습니다. 0.015, 다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답 확인하시고요. 다음 이제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R1, R2의 병렬 회로에 R2에 흐르는 전류가 I일 때 전 전류를 구하세요. 이 문제는 한번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어 가지고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가는 이 문제가 되는데 그림을 잘 그리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병렬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R1, R2.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잘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 R2에 흐르는 전류가 I 암페어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R2에 흐르는 전류가 I 암페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체 전류가 I다 이렇게 놓고 R1에 흐르는 전류는 I1, R2에 흐르는 전류는 I2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는 꼭 집어서 R2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해라 라고 하니까 전체 전류를 I라고 둘 수 없죠. 그래서 전체 전류를 IT 토탈 이런 뜻에서 I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 I는 저항에 의한 전류의 분류 법칙에서 어떻게 되나요? 합분의 상대 저항 곱하기 전체 전류였죠. 그래서 합분의 상대 저항 곱하기 이제 I 전체 전류.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구하고자 하는 이 I 전류예요. 실제로는 R2에 흐르는 전류죠. I2가 될 건데 I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I가 I2예요. 합분의 R1 플러스 R2분의 상대 전류, 저항이죠. R1 곱하기 전체 I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을 다 구했는데
문제는 흐르는 I일 때 전전류를 구하세요. IT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IT는 자, 어떻게 해요? R1 플러스 R2분의 R1이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분자, 분모가 바뀌죠. 그래서 R1분의 R1 플러스 R2 곱하기 I가 되겠습니다. RT는 R1분의 R1 플러스 R2 곱하기 I 해서 R1분의 R1 플러스 R2I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6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체에 5초간 4쿨롱의 전하가 이동했다면은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이것도 도체에 5초간 T 4쿨롱 Q 했다면은 흐르는 전류는 I는 했으니까 이 식이 보이죠? 전기량식 Q는 I 곱하기 T인데 시간은 세크. 당연히 I는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했으니까 I는 T분의 Q가 되겠습니다. T는 5초 하니까 5분의 Q 전하량 4니까 0.8A. 그런데 0.8A가 없습니다만은 2번에 보면은 0.8 곱하기 10의 5성 mA. 여기 좀 잘못됐는 것 같죠? 10의 3성 mA입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그런데 교재를 보시면 돼요. 교재 3성. 자, 그래서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10의 3성 mA. 왜? 10의 3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은 1이 되죠. 그래서 결국 0.8A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 0.8 곱하기 10의 3성 mA. 다음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모든 저항값이 2옴이고 전체 전류가 6A를 한다면 I1에 흐르는 전류는' 자, I가 6A. 그럼 I1 전류는 R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모양이 델타 결선과 비슷하게 보시는 분은 이 문제를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쪽 점에 연결된 선이 없죠. 그래서 이 회로는 이렇게 회로와 같은 회로가 됩니다. 전기선은 뭐 언제든지 굽히거나 펼 수 있죠. 단 선이 별도의 선이 연결되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델타 결선이 아닙니다. 자, 그럼 R과 R이 직렬로 연결이 됐으니까 2R이 되겠죠. 그래서 R옴과 2R옴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 I1을 IR이라고 할까요? IR을 구하라. 전체 전류는 6A다. 그럼 IR은 I1이라고 할까요? I는 6A. I1 했네요. I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I1 이렇게. I1은 합분의 상대 저항 곱하기 전체 전류가 되겠죠. 합은 R 플러스 2R분의 상대 저항이 2R옴이죠. 곱하기 U. 자, I1은 이렇게 R 없어지니까 이게 3R이 되죠. 자, 그럼 3분의 2 곱하기 6이니까 4A. 자, 그래서 I1은 4A하고 반대쪽에는 2A가 돼서 합이 6A가 되는 것은 키로이호프의 제1법칙, 전류평형의 법칙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28번은 4A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kW는
몇 줄이냐 해서 단위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의외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몇 줄이냐 했으니까 W 1양이죠. 1양은 P 곱하기 T 줄이 되겠습니다. P가 단위가 와트고 세크가 되겠죠. 와트 세크가 줄이다 해서 몇 줄이냐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바꿀 대상은 뭐냐? 1kWh예요. 1kWh는 뭐하고 같으냐? P 곱하기 T에서 1kW 곱하기 1H와 같죠? 자, 이것을 어때요? 와트 세크로 바꿔야 되죠. 와트 세크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얘가 줄이 되겠죠. 자, 그래서 1kW는 몇 와트냐? 1000와트입니다. 1000와트 곱하기 1H는 몇 세크냐? 3600세크죠. 3600세크. 그러니까 3.6 곱하기 10의 6성 줄 혹은 3.6 메가줄이 되겠죠. 메가줄 혹은 10의 6성 줄. 자, 1번 있네요. 3.6 곱하기 10의 6성 줄. 몇 줄이냐라고 했으니까 해서 360만 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50줄을 일을 했다면은 기전력은 얼마냐? 자,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4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560줄의 일을 했다면은 기전력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식은 W는 Q 곱하기 V인데 기전력이 얼마냐 했으니까 Q분의 W가 되겠죠. 자, 그래서 Q는 14쿨롱, W는 560. 자, 그래서 전압은 계산을 해보시면은 40V. 자, 이렇게 나오겠죠. 40V.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전자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냐? 자, 우리가 전자회로 처음 물질과 본질을 배우면서 표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표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자 한 개의 1번 전하량, 2번 질량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 되겠고 무게는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수치는 단독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V) 300W 전열선의 저항값은 이것도 옴의 법칙의 4칙 연산의 2항 문제인데, 자, 전열선의 저항을 그렇게 P는 V 곱하기 I에서 옴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죠. 그래서 I 대신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은 V 곱하기 R분의 V가 돼서 R분의 V의 제곱이 전력으로 전력식은 3개가 있죠. 또 하나는 P는 V 곱하기 I에서 V는 옴의 법칙 IR을 대입을 시키면은 IR 곱하기 I니까 I 제곱 R. 자, 3가지입니다. 자, 그럼 용도는 뭐냐? V 곱하기 I는 전기 기기의 용량을 나타내는데 어떤 전기기기냐? 변압기의 용량을 나타낼 때 주로 V 곱하기 I 비상전력을 씁니다. 그리고
I 제곱 R은 이건 소비 전력, 부하에서 소비가 되는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 유효 전력으로, 그리고 R분의 V는 전열기 열선 저항을 구할 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럼 전열선의 저항은 이게 두 번째 식이네요. 그래서 P는 R분의 V의 제곱에서 이렇게 R은 P분의 V의 제곱으로서 이 전열기의 열선 저항을 계산에 의해서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력은 300W에 전압은 100V니까 100V의 제곱은 300분의 만이죠. 만 하니까 33.3oh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2번에 33.3ohm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스에서 설명하는 것은 금속 A와 B로 만든 열전대의 열전상, 그럼 금속 A와 금속 B를 접합했다. A와 B를 접합했습니다. 자, 그럼 열전 현상을 나타내는데 제백 효과인지 펠티의 효과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여기에 임의의 금속 C를 연결해도 C가 연결한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되겠네요. C가 연결을 시키고 각 연결점에 온도가 같다면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3금속의 법칙입니다. 제3금속의 법칙이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이 금속 3개가 연결됐잖아요. 3개가 연결되면 제3금속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전 현상에서는 주로 제백 효과와 펠티의 효과가 주로 시험에 출제가 나는데 가끔씩 이렇게 제3금속의 법칙에 대해서 용의의 정의 정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34번 문제입니다. 키르호프 법칙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운다. 방정식을 세운다. 방법에서 잘못된 것은 키르호프의 법칙은 제1법칙과 제2법칙 두 가지죠. 제1법칙은 전류 평형의 법칙입니다. 제2법칙은 전압 평형의 법칙이죠. 자, 제1법칙은 전류 평형이니까 한 점에 유입되는 전류는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는 법칙이죠. 제2법칙은 페루퍼에서 전압 강하의 합은 각 저항에서 발생이 되는 전압 강하의 합은 전원 전압과 같다. 자, 이렇게 꼭 기억을, 기본적인 이런 개념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르호프의 제1법칙은 회로망의 임의의 한 점에 적용이 돼서 유입되는 전류는 유출되는 전류와 전류의 합이 같다. 그럼 이번에 각 폐회로에 키르호프의 제2법칙이 적용한다. 폐회로에서 페루퍼 혹은 폐회로, 각 회로의 전류를 문자로 나타내고, 그렇죠, 문자로 나타내고 그 방향을 가정을 하고 방향과 같을 때를 플러스, 다를 때를 마이너스로 한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가정을 하고 합니다. 방향을 가정을 하고 또 다른 전원이 있어서 다른 전원은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되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전류의 방향을 가정을 했을 때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마이너스로 한다. 계산의 결과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처음이 정한 방향과 같을 때 다르면 마이너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문제죠. 자, 다음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 곡선에서 뭐 아직까지 손실을 안 배우셨으니까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가로축과 만나는 점과 관계가 있는 것은,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가로축에, 횡축에, 횡이 가로예요. 횡축에 자개의 세기를, 그리고 세로축, 종축에 자속 밀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점에서 자개의 세기를 증가시킬 때 자속 밀도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소를 시키면 왔던 길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감소를 시키면은 이런 방향으로 변화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종축과 만나는 점과 횡축과 만나는 점이 생기죠. 그래서 종축과 만나는 점, 다시 말해서 자개의 세기를 증가시켰다가 감소시켜서 자개가 제로가 될 때도 자속 밀도는 제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잔류자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를 제로로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H만큼을 제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보자력이라고 합니다. 보자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로축과 만나는 점에서 이게 가로축이죠. 보자력이 되겠습니다. 보자력 35번에 1번이 되겠죠. 가로 세로를 또 잘 모르시면은 이게 알고도 틀려요. 가로 세로가 되겠죠. 가로축. 그래서 가로축과 만나는 점 C가 되네요. C. 자,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해 두신다면은 영구 자석의 조건은 보자력과 잔류자속이 크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백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재백 효과, 서로 다른 금속을 접합하고 접합부에 열을 가하면은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전기 온도계로 사용을 하더라. 자, 이게 재백 효과입니다. 재백 효과, 펠티어 효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혼돈을 일으키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하여 폐로를 만들고 두 접속점의 온도 차이, 즉 열을 가하면은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른다. 맞습니다. 열 기전력 크기와 방향은 두 금속점의 온도에 따라서 정해진다. 열전 대상은 두 종류의 금속을 조합한 구리, 대표적인 것이 콘스탄탄이더라. 전자냉동기, 전자온풍기에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온도계에 사용이 되며, 전자냉동기, 전자온풍기는 펠티어 효과죠. 다음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V 전이차로 가속된 전지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 되겠습니까? 자, 의외로 좀 어려워라 하는 이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 W는 W하고 V가 있네요. 그럼 식은 W는 Q 곱하기 V 줄인 것 같은데, 그죠? Q 전원기량, 전하량이 없어요. 그래서 가속된 전자 한 개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전하량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이죠. 100V 하니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성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죠. 자, 다음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 접속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병렬 연결입니다. 연결의 합성 저항 R0는 어때요? 각 저항의 역수를 합해서 역수죠. 그래서 각 저항을 모두 합하고, 아니죠, 각 저항의 역수의 합을 구하고 다시 역수를 취하면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별해, 특히 저항이 두 개인 경우는 R0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은 어떻게 되나요? R1, R2분의 R1 플러스 R2분의 1이니까 어때요? 번분수 형태로 해서 A, B분의 1은 분자 분모가 바뀐다라고 해서 R1 플러스 R2분의 R1, R2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합분의 곱이 되겠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됐을 경우에 합성 저항은 합분의 곱이다. 꼭 기억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옴), (30옴), (60옴) 저항 3개가 병렬로 접속하고 여기에 60V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체 전류는, 자,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런 대부분의 회로를 한번 그려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20옴, 30옴, 60옴 저항 3개를 병렬로 접속을 하고 60V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 병렬 연결은 전압이 같다. 다시 말해서 20옴에도 60V가 걸리고 30V 옴에도 60옴, 60옴에도 60V가 걸린다. 그래서 I1, I2, I3를 알아야 전체 전류 I가 되고 한 점 A에 유입되는 전체 전류는 유출되는 전류 I1, I2, I3의 합과 같다. 여기 키르호프의 제1법칙, 전류 평형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럼 I1은 옴의 법칙에서 R분의 V죠. 그래서 R1분의 V 플러스 R2분의 V 플러스 R3분의 V가 되겠죠. 그럼 R1은 20옴의 전압은 60V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30분의 60. 그래서 30분의 60. 20분 30 여기 60옴이죠. 60분의 60. 자,
이렇게 돼서 3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6A 해서 전체 전류는 39번의 2번 6A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V) 전압계가 있다. 이 전압계를 써서 200V로 100V의 전압계로 200V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율 M은 얼마가 되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배율은 100에 얼마를 곱하면 200이 되느냐 하는 것이 배율이다라고 했어요. 곱하기 2 하니까 배율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접속하는 저항은 했으니까 배율기의 저항 R은 어떻게 해요? M-1 곱하기 R0가 되겠죠. 2-1 곱하기 내부 저항은 5000ohm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1이죠. 답은 5000ohm 내부 저항과 같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하 직렬 5000ohm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 87만 6천 줄의 일을 했다. 이 전력은 얼마냐? 41번 문제네요. 자, 2분간 했으니까 T입니다. 일을 했습니다. W입니다. 전력은 P입니다. 그러면은 W는 P 곱하기 T인데 와트 세크가 줄이다.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전력 P는 어떻게 되나요? T분의 W가 되겠죠. T가 2분간 했으니까 2 곱하기 60 세크. W는 87만 6천.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약 7,300와트. 그래서 7,300와트인데 7,300와트는 7.3kW네요. 그래서 답은 1번 7.3kW. 자, 다음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계는 앞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전류계입니다. 전류계 측정 범위를 확대시켜서 전류계의 병렬로 접속하는 것은 확대시키기 위하여 전류계의 병렬로 접속하는 건 저항이며 이것을 분류기라고 한다. 1번이죠. 답 확인하셔야 되죠. 다음 43번 문제입니다. 같은 저항 4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을 하고 AB 간에 일정 전압을 가할 때 같아요. AB 간이니까 똑같은 전압을 가하게 됩니다.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이냐? 전력 보겠습니다. 저항과 전력이니까 전력, 저항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P는 R분의 V의 제곱이고 R분의 1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전력이 가장 큰 것은 저항이 가장 작아야 합니다. 그럼 저항이 가장 클 때 는 직렬 연결할 때요. 저항이 가장 작을 때 병렬 연결이죠. 전체의 병렬 연결. 정말로 그런지 보겠습니다. 같은 저항을 4개를 직렬로 했으니까 4R옴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저항 전체를 직렬로 연결했으니까 4분의 R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작은 것은 4번이다. 그럼 다른 것도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되냐? 직병렬로 연결된 것은 병렬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n분의 r이니까 2분의 r 플러스 2r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2.5r 뭐 이렇게 되겠죠. 2분의 r이고 2분의 r을 다시 직렬로 했으니까 r옴 해서 제일 작은 것은 4번이 맞다. 자, 검증을 해봐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저항과 전력은 반비례한다. 전력이 제일 큰 것은 저항이 가장 작은 것이요. 저항이 가장 작은 연결 방법은 전체를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이죠. 다음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도씨 500g의 물 500g을 40도로 올리기 위하여 1kW 전열기를 썼는데 몇 분 걸리냐? 단 이 전열기의 효율은 80%라고 한다. 그래서 효율이 에타 효율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열량 공식인데 열량 공식은 H는 0.24 곱하기 P 곱하기 T 곱하기 효율이 있으니까 효율이 곱해져야 된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력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어때요? 부하가 되든지 어떤 기기니까 기기 효율은 여기 곱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CMT와 같아진다. 자, 그래서 몇 분 걸리겠냐 했으니까 T는 0.24 곱하기 P 곱하기 T T는 저 앞에서 하나 곱하기 자, 효율 분의 CM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0.24 곱하기 전력은 몇 킬로? 1kW니까 1000이네요. 1000W 곱하기 효율은 80% 0.8을 곱해줬습니다. C는 물은 1이니까 1 곱하기 몇 그램 물이? 500g 곱하기 온도의 변화 10도에서 40도니까 40 마이너스 10은 30이죠. 곱하기 30.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약 781.2초 세크. 그런데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분으로 바꿔야 되네요. 그래서 60으로 나누니까 13분이 되겠습니다. 약 13분.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가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럼 전자는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 무게입니다. 그럼 양성자가 있죠. 또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얼마로 같느냐 해서 전자의 1840배 많이 무겁죠. 양성자.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순서는 전자가 가볍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같고 원자핵이 되겠죠. 원자핵. 자, 이런 순서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성자 질량과 중성자 질량의 합이 제일 무겁냐? 다 읽어봐야 되죠. 양성자 질량과 전자의 질량. 사실은 얘보다가 얘가 더 무겁죠. 그리고 원자핵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 중성자 질량과 전자의 질량. 자, 원자핵이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플러스 전자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이 가장 무겁다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길이를 4배로 늘렸을 때 처음 저항값을 유지하기 위한 도선의 반지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선의 길이를 4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L을 4L로 했을 때의 저항 알아보겠습니다. 저항은 그래서 로 A분의 A-분의 4L이 되겠죠. L이 뭐하고 같아져야 되느냐? 그래서 원래 처음 저항값으로 A분의 L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거 생략하고 L 생략하니까 A-분의 4는 A분의 1과 같다. 자, 4A는 A-가 되겠죠. 그럼 4는 4파이 R 제곱이 되겠죠. A는 파이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R-를 알으면 되는데 파이 약분을 하니까 R1의 제곱은 4R의 제곱 해서 R1은 루트 4R이니까 루트 R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2R이 되겠죠. R1은 2R. 그래서 원래 지름의 2배가 되면 된다 해서 도선의 반지름은 자 3번 2배로 늘린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끝이 났네요. 자, 이상으로 1장 해서 직류회로에 대한 해서 이론 정리 그리고 단원 핵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이론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 없는 문제 난이도도 계산으로 해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리고 설명하면서도 또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가는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을 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중복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문제들은 꼭 한 4번 정도를 반복해서 본다라는 이런 전략을 세우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또 시험을 치는데 아주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제 1장 직류회로에 대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